세 번째로는 구체적 목표가 있는 학생들이 유학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유학을 가서 반드시 무엇이 되겠다라는 이런 목표가 꼭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내가 유학을 가서 하나는 반드시 얻어와야겠다라는 아주 작은 다짐이라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상담 오시는 분들의 많은 분들이 미국에 가면 다양한 전공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한국에는 아직 없는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나한테 잘 맞는 걸 일단 찾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무조건 큰 나라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라고 막연히 상담을 오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는 제가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유학을 가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다짐이 없다면 자꾸만 좌절하고 싶고 여기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표는 너무나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미국에서 다른 것들을 경험을 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것을 배워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내가 목표를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새로운 꿈으로 확장을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예요. 제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문화 비평가가 되고 싶어서 유학을 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문화 비평가가 되려고 하다 보니 예술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접근을 하게 되죠. 그런 것들을 접하다 보니까 크리에이티브 무브먼트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크리에이티브 무브먼트는 움직임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는 거죠. 그 부분이 굉장히 저는 좀 감동스럽다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문화 비평가가 되려고 갔지만 그곳에서 새로운 것을 보고 제가 교육을 전공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현지에 가서 꿈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내가 무엇이 되겠다라는 것 정도는 하고 가야지만 거기에서 그것에 걸맞는 활동들을 하게 되고 그것이 새로운 꿈으로 확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유학을 결정할 때는 하다못해 내가 가서 반드시 학사학위만은 받아갖고 올 것이다. 내지는 내가 영어만큼은 원어민만큼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내지는 이왕 유학을 간 거 다양한 인맥이라도 난 쌓고 올 거야. 아니면 특정 교수님의 연구팀에서 한번 함께 연구를 해보고 싶어. 이러한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예를 들었던 모든 것들은 유학생활하면 당연히 하게 되는 거 아니야? 그걸 무슨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사실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기 때문인 거죠. 예를 들어서 학사학위 하나 받는 것조차도 굉장한 다짐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본인이 출결 관리도 당연히 해야 되고요. 수업 참여도도 굉장히 높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 성적도 당연히 좋아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원치 않은 성적을 받게 되기도 하고요. 그것들이 누적이 되면 학교에서 학사 경고를 받게 되고 학사 경고가 결국은 강제 퇴학으로 연결이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리고 성적이 안 좋으면 강제 퇴학을 당하기 전에 이미 스스로가 뭔가 좀 아닌 것 같은데 학교를 옮겨볼까? 전공을 옮겨볼까? 자꾸만 뭔가를 마무리 짓지 않고 변하려고 하는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끝내지 않고 조기 귀국을 하게 되는 경우를 아마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학사학위를 나는 무조건 받을 거야.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해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간 학생들은 예를 들어서 출결 관리 같은 거 너무나 내 노력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요번 학기는 단 한 번의 지각도 없이 퍼펙트 어텐던스를 할 거야 라는 다짐을 한다든지 하면서 유학생활에 적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 당연히 미국 생활 하다 보면 영어는 저절로 느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바람들 많으시죠. 사실 미국 대학을 만약에 가게 된다면요, 학과 공부를 하게 되는 거지 영어 공부를 따로 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영어를 완벽하게 알아서 내 학과 공부를 완벽하게 해내는 게 아니라 익숙한 용어들을 이해하면서 겨우겨우 졸업하게 되는 경우도 정말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어를 잘하고 싶다면 그것 또한 내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다른 건 다 떠나서 영어만큼은 마스터하고 갈 거야 라는 마음이 있으면 확실히 하나는 얻어올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겠죠. 그리고 다양한 인맥에 대해서는 마음이 외롭다 보면 그냥 편한 것들을 찾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왕 유학을 갔으니 그곳에서 정말 세계 각국에서 온 많은 친구들을 통해서 정말 황금 인맥을 만들어 보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 말 그대로 인싸가 되어서 활동을 하다가 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유학생활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아주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단순한 것들이지만 내가 작은 거 하나라도 목표를 세우고 가는 유학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의외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성향들 몇 가지만 더 추가로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내성적인 학생들. 아무래도 해외로 나가다 보면 조금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학생들만 유학을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내성적이라는 거에 대한 원인을 찾아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어요. 단순하게 부끄러움이 많아서 뭐 내성적인 학생들도 있지만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의 편견이라든지 그들의 지나친 관심이 부담스러워서 내성적으로 점점 변하는 학생들을 꽤 많이 봤거든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유학생활을 잘하더라고요. 물론 미국 사람들도 뭐 당연히 편견이라는 게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양성에 대한 존중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되게 쉽게 표현하는 저 사람 너무 까다로워, 저 사람 너무 별나 라고 표현하는 것들조차도 그들은 그냥 그 사람은 그래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사람의 한 부분으로 보게 되는 경우가 많지 그걸 굳이 그 사람의 단점으로 해석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뭐 하다못해 패스트푸드점에 가더라도 너무 디테일한 것까지도 물어봐서 좀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만큼 좀 다양성, 그리고 취향에 대한 존중, 그리고 좀 다름에 대한 이해가 좀 있는 곳이다 보니까 좀 내성적인 학생들도 부담 좀 덜 되는 것 같고요. 더더욱이 미국에서는 퍼스널 스페이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너무 타인한테 깊게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신뢰라고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조금 아직은 내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내성적인 학생들도 천천히 그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제가 봤을 때는 환경에 의해서 그런 성향들은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내성적이기 때문에 유학을 가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 있으니 한번 좀 다시 생각해보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외국어에 재능이 없는 학생들. 외국에 나갈 거기 때문에 특별히 언어적인 좀 재능이 있는 그런 학생들한테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뭐 우리가 유학을 가는 데 있어서 그 나라 말을 잘한다는 건 큰 장점이 되겠죠. 그렇긴 하지만 어차피 그들은 알아요. 우리가 유학생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이라든지 같은 학우들이라든지 그런 친구들이 영어를 못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불편해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굉장히 많이 이해를 해줍니다. 그래서 오히려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도 외국인들 만나면 그들이 떠듬떠듬 한국말 하는 것 보면은 같이 그냥 고쳐주고 싶고 그 모습이 굉장히 귀엽게 느껴지고 하잖아요. 약간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내가 나는 외국인이니까 영어를 잘 못해도 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노력하지 않는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면 그 배려를 받는 것에 한계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유학생활을 하는 과정 중에서 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을 보인다고 해서 그들이 이상하게 보거나 무시하지는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영어적인 재능보다는 이과적 재능이 있는 학생들이 어떤 면에서는 조금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영어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그들보다 잘하기는 쉽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과적인 재능은 조금만 우리가 보여줘도 그들보다 굉장히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영어에는 재능이 없고 나는 이과적인 부분만 발달이 되어 있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정말 유학을 가야 될 기회다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한국에서 성적이 좋지 않았던 학생들. 말 그대로 한국에서 한국말로 공부를 해도 좋은 성적을 얻지 못했는데 외국말로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겠어? 라고 아예 시작조차 안 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은데요. 한국은 중위권 학생들이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것 혹은 하위권 학생들이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왜냐하면 노력에 대해서 얻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학생들이 성취감을 얻지 못하다 보니까 한두 번 시도해보고 아예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학교 생활은 성실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잘 보내다 보면 한국에서는 좋지 않았던 성적이지만
미국에 가서는 생각보다 좋은 성적을 내는 학생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컨설팅했던 학생 중에 하나는 한국에서 고등학교 때 8등급이었던 학생이었거든요. 그런데 긴 시간을 보내지 않고 미국에 가서 첫 학기부터 바로 올해를 받았던 학생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번 해보니 좋은 결과를 얻었고, 그 결과를 통해서 스스로가 또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공부하는 재미도 붙이고, 이래서 오히려 더 다른 기회가 됐던 경우도 정말 많기 때문에 한국에서 성적이 안 좋았다라는 이유로 무조건 유학은 포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현재 성적이나 성격에 묶이지 말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운 다음에 유학 생활을 굳이 그대로 정직하게 해 나가다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유학 생활을 얻을 수 있다라는 팩트임을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